여보! 여보, 우리 여보, 야, 니네 여보인가 봐. 아, 젠장. 우리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야? 여보, 자기야? 무시해. 뭐야? 여보, 여보, 여보. 어? 내 여보야? 굿! 손! 손! 아! 내 여보래! 귀여워. 입이 웃고 있어. 어디지? 간식을 달라는 거야? 정열적이군. 간식 달래. 여보? 여보가 아니군. 요즘 사는 모습은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또 영상을 올려본다. 지인들과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다면 하는 마음에서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봄방학을 지나 다음 학년의 반으로 배정이 되었다. 벌써 아이들은 한 해가 지나 부쩍 컸다. 3월이면 또 새 봄이 찾아오는 것이다. 작년에 아이들 전학과 입학과 입소에 정신없던 3월이 생각났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날로부터 벌써 500일이 되어간다. 그래, 그렇지. 구독자님들이 생각나서 또 글을 써본다. 싱글맘이라는 것은 의뢰 그렇듯 정신없고 바쁘고 힘든 것이다. 엄마는 아빠이자 엄마인 것이고 두 사람의 몫을 다 해야 돼서 둘 중 어느 것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아이들의 스케줄도 있고 숙제며 준비물이며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다. 나는 내가 못 버텨서 친정이나 시댁에 기대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다. 원래 나는 독박 육아였다. 아이 아빠는 항상 바빴다. 나는 운전도 잘하고 아이 셋쯤이야. 차에 태워서 놀러 갈 수도 있고 나는 텐트도 세워줄 수 있다. 그렇다. 나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엄마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럴 마음이 없다. 그렇게 놀고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이 나의 반쪽과 함께 사라졌다.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이들도 그렇게 놀러 가고 싶지 않아 있다. 예전보다 우리는 뭔가 놀고 즐기고 싶지가 않다. 우리 집에는 가족 사진이 없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아이 아빠 없는 가족 사진을 걸고 싶지가 않다. 뭐 알아보니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계속 걸거나 하면 영혼이 쉴 수가 없고 아무튼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지가 않다고 해서 결국 아무 사진도 못 걸게 됐다. 말 그대로 편인이다. 가족 사진이 없는 이 집은 마음이 항상 어딘가 불편한 것이다. 그렇게 편치 않은 것이 편인이다. 나는 편인이 말년에 있으니 말년까지도 불편한 것인지 모른다. 아이들에게는 하늘에 먼저 가 있는 것이라고 가족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이지 않는다고 말해놓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상상을 해보건대 나만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하늘에 가면 왜 이렇게 늙었냐고 비아냥거리며 장난칠 리가 생각나서 갑자기 화가 나기도 했다. 첫째가 가끔 묻는다.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 니네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쫓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다. 아빠는 엄마가 잡으러 갈까봐 이미 다른 세상으로 도망갔을지 모른다고. 우리는 벌써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보았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한다. 간혹 하늘 이야기나 죽음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비밀로 하거나 입조심을 시키는 집도 있다던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마저 틀어막으면 나는 더 이상 아이들과 명절이라든지 제삿날이라든지 그럴 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종종 보고 싶다고 우는 아이에게도
내가 훨씬 더 보고 싶거든? 이라고 받아치는 진짜 철없는 엄마지만 뭐 어떠한가 이렇게 철이 없어서 아이들은 해맑고 언제나 밝다. 우리 아이들은 겉보기에 결핍이 느껴지지 않는다. 뭐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밝아서 놀라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다. 그럼 뭐 언제까지 풀 죽어 있을 텐가. 잔디도 밟으면 더 강하게 큰다. 우리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리고 또 그런 나를 믿고 아이들을 맡기고 간 것일지도 모른다. 아이 아빠는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였다. 아이 아빠는 짓궂은 삼촌 같은 친숙함이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 뭔가 리트리버가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일까? 그는 30이 넘어서도 가끔은 시골 갈 때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는 그런 사람이었다. 경계심이 강한 나도 그를 보면 이런 게 바로 인간이 아닌가 인류애를 느끼게 해서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바빴다. 그런 사람을 독점하기는 힘들다. 내가 편안하고 좋다고 느끼면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실 일 자체도 지방으로 이동이 많고 바빴다. 그러나 나는 결혼이라는 도구로 그를 가졌다. 어릴 때 나는 단짝에게 집착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현실을 어린이 때 깨우쳤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남녀를 구속할 수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도 있다.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결혼하라는 말에 그냥 그러기로 했다. 결혼은 모든 이에게 번거롭고 불편한 제도임이 틀림없지만 좋게 생각하면 결혼도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 나는 결혼 안 하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나도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그래, 그런 말을 하면 엄마처럼 결혼을 빨리 한단다. 일단 결혼했으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현실은 우리 둘 다 매우 바빴다. 나는 집에서 바쁘고 그는 밖에서 바빴다. 우리는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사부작사부작 발전이 있는 스타일이었다. 팔자에 진토를 가진 이는 그렇다. 취미를 즐길 줄 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괜한 간섭을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부부 사이였다. 네가 좋으면 나도 좋은 것이고 네가 즐거우면 나도 네가 즐거워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런 간단한 배려가 각자의 행복을 만든다. 우리는 이해를 하고 말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애초에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라 그와 나는 마치 남매처럼 내가 하면 그가 하는 사이였다. 같은 말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내가 지나가며 얘기하던 것도 다 기억을 해놨다가 사다 주거나 놀러가는 와이프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서 잘 챙겨주는 좋은 남편이었다. 연애 3년, 결혼 10년, 그 13년 동안 그는 퇴근하는 저녁에 전화해서 먹고 싶은 것은 없냐, 필요한 것은 없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었다. 매일매일 그랬다. 로맨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 그 다정함이 루틴이 되면 그게 없어지는 순간 고통도 루틴이 된다.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원수가 있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잘해주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면 된다.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가장 천재적인 방법이다. 길냥이를 길들여서 집고양이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방생하면 제대로 살 수 없게 되는 뭐 그런 것이다. 그런 이가 없으니 사실 실어증처럼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 뭘 해도 딱히 의미가 있나? 그냥 시간을 보낼 방법일 뿐이다. 이제는 혼술하는 것도 재미가 없다. TV도 안 본다. 뭔가 배달 음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한다. 명리 공부든 점성학 공부든 1, 2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었다. 어차피 그는 돌아올 수 없으니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커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테니 나는 그가 없는 시간에 집에서 계속 이 공부들을 할 것이다. 이제 곧 우리가 멀어진 지 500일이 되어 간다. 이제
여보라는 말이 어색해지고 있다. 불러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쓰고 있다. 집에서 뭔가 하다가 힘에 부치면 아이고 여보 하면서 한숨을 쉬어본다. 그러나 나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생리통이 심한데 그럴 때 죽을 만큼 아프다던가 아이고 나 죽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그이가 정말 나를 데리러 온다. 내가 아플 때 아빠가 꿈에 나왔다고 하면 우리 첫째가 기겁을 한다. 엄마 보고 입 조심해야 된다면서 잔소리를 한다. 언제 그가 저승사자로 취직을 했단 말인가. 정말 내 남편이지만 능력이 좋다. 부르면 언제든 오는 저승사자라니. 유튜브에서 다룰 법한 재밌는 헛소리인 게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말을 안 하고 말지. 빈말은 못하는 성격이고 상상력도 그리 풍부한 편은 아니다. 아무튼 예전처럼 손을 잡고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고 가끔 옛날에 같이 살던 곳에서 뭔가를 고치고 있는다든지 그런 식의 등장이다. 저번에 꿈에서 데려가다가 하늘에서 많이 혼이 났나? 썩 표정이 좋다거나 살갑지는 않다. 뭐 어쨌든 이제는 꿈을 꿔도 금방 잊혀진다. 그만큼 우리의 거리는 멀어졌단 말인가. 그것이 좀 서운하다. 이제는 좀 잊고 살으라고 하지만 사실 여보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내가 이 가정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제 슬픔의 구간을 넘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 일단은 나는 식신격이니 아이들 키우는 데서 나의 의미를 찾았다. 다른 집은 부모가 있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기에 살아가는 그런 게 보통일 것인데 우리는 좀 다르다.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하늘 아래에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내 사주 같아서 우습다. 나는 자식들인 겁재가 있어서 그나마 불씨가 붙어있는 태양이다. 우리 정화와 겁재들이 있어서 그나마 내가 마음이 편하다. 나는 처음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영혼이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 물론 도깨비에서 4번의 생이 있다고도 했는데 씨를 뿌리는 생, 뿌린 것을 키우는 생, 거두어 들이는 생, 거두은 것들을 누리는 생. 그러나 4번이나 인생이 있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다. 사주를 배운 후에는 전생과 후생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이는 후생으로 넘어가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생이 받기만 하면 후생에는 주는 인생으로 태어난단다. 그는 살아생전 바쁘고 힘들지만 착하게 살았으니 다음 생은 행복하게 누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가 남아있지 않음을 느끼고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사실 평소에 집에서 차 안에서 애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허공에 다 내뱉으니 추모공원에 가도 할 말이 없다. 나는 평소에 내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요즘은 또 별자리 공부를 하고 있다. 일명 점성학, 점성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별자리에서는 2번의 생이 있는데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은 후생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 그것이 카르마다. 사실 너무 무서운 말이다. 생을 살다가 제멋대로 중도 이탈을 하면 또 태어나서 보충해야 된다니 이것만큼 큰 형벌이 어디 있나. 작년 여름에 재미로 사주를 봐드린 지인분이 있다. 친언니의 일자리 인연으로 그분은 예쁘고 부유하고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남편에 자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서 어딜 가나 부러움을 받거나 대시를 받는 그런 분이었다. 전화로 가볍게 사주를 봐드리고 그런 걸 공부하냐면서 대견하다고 그런 반응이었다. 근데 그분의 사주는 너무도 우울했다. 사실 삶이란 게 그렇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녀의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인생에서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항상 외롭다면서. 그이는 얼마 전 생을 이탈했다고 한다. 타인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로 친부모도 절연을 한 케이스였다. 나는 이제 중도 이탈하면 또 다음 생이 괴로워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너무 늦었나 보다. 어린 시절이 그다지도 중요하다니. 그래서 나는 더더욱 아이들 곁에 있으려고 한다.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사는 것이 더 지옥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사연이라는 것이 있다. 겉보기와는 다르다. 그래서 누가 누군가의 삶을 쉬이 평가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나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음과 양의 밸런스이다. 철학 공부를 해놓으니 이것저것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 나는 무제사주답게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본질을 추구한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드린다. 내가 기술을 배워서 재물을 벌어들일 팔자는 못 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그럭저럭 살기 마련이다. 그것이 내 팔자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운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무제사주는 거지이거나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라고 비웃을 텐가? 상관없다. 삶의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 뭘 그리 공부하냐고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만 그럼 시간이 남으면 할 일이 있나? 없다.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바쁜 것이 낫다. 하루하루 아이들은 커간다. 하루하루 내 손을 벗어날 것이다. 나도 그러길 바란다. 아이들 키우는 것 말고 나는 할 일이 없다. 유튜브. 그렇지, 유튜브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최우선이고 내가 공부를 해야 유튜브에서 떠들 것이 있지 않은가. 별자리를 보건대 나는 기쁨을 추구하는 씩씩격이라 그런지 서비스직이나 직장과는 연이 없다. 맞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단체 생활이 싫었다. 미용 서비스 일도 사실은 내 성격과 맞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상냥한 사람은 아니다. 말하자면 무뚝뚝하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나도 나를 모르겠다. 사실 유튜브로 생계를 이어가기엔 무리가 있다. 자주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겨울방학, 봄방학, 식사와 목욕, 책 읽기, 공부를 봐주다 보면 그냥 하루가 통째로 날아간다. 시끄러워서 녹음도 할 수가 없고 집중도 안 된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운이지만 시기가 지나 갑이 다 자란 정민년이 되면 도식이 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글쎄 그것도 겪어봐야 아는 것이다. 내 유튜브는 단순한 브이로그가 아니다. 인생과 운명 공부와 운이 흘러가면 그것들이 맞는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래, 철학을 공부하는 이에게는 즐거운 교재라고도 볼 수 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이없게도 나의 별자리에는 배우자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 애초에 배우자가 없을 팔자인 것이다. 내가 집착을 하건 그가 집착을 하건 애초에 나는 배우자가 없을 팔자라 공부하다가 헛웃음이 나오곤 했다. 없을 팔자라니까 하는 소린데 그래도 내가 10년은 가졌다.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정좋게 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갈라나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해본다. 그래도 10년은 내 사람을 가졌으니 그럼 내가 하늘에 이긴 것인가? 하늘의 뜻인지 우주의 뜻인지 정확히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공부를 해보니 삶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음 공부인 것이다. 처음에는 든든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운명을 공부해보니 이건 역시 그들의 삶일 것이다. 내 자식들의 전생과 팔자대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전생의 이유로 태어난 것이다. 자식의 운명을 부모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우리는 이승에서 뒤섞여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 각자의 삶이 또 따로 있는 것이다.
물론 팔자 타령을 싫어하는 일도 많고 이런 운명론에서 좋은 이야기는 손에 꼽을 일이고 나쁘거나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많다. 이것 또한 옛날에는 생사를 가르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점집에 가도 달콤한 이야기는 절반만 듣고 나쁜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나쁜 운만, 나쁜 사람만 피해가도 평타를 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운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많다. 정말 생년월일로만 고른 우리 강아지는 원래 우리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었다. 이 강아지의 팔자에는 형제자매가 셋이나 있는데 정말 온순하고 아이들과 정좋게 지낸다. 아이들이 뭔가 놀고 있으면 꼭 사이에 끼어들곤 한다. 그리고 보통 강아지들은 주인이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하면 곁에 있어줄 법도 한데 우리 강아지는 정말 우리 막내와 안방으로 들어와서 먼저 잔다. 마치 우리 셋째와 형제인 것처럼. 그리고 이 재성이 소중한 이 강아지는 자기 물건은 귀신같이 찾아서 모으고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도 가져간다. 그리고 이 진년에 태어난 을목 강아지는 진짜 덩치가 남다르다. 진년. 이 강아지는 보통 강아지는 1년 안에 다 크는데 진짜 리트리버가 되는 걸까? 걱정했지만 지금 크기에서 멈춘 것 같다. 그리고 항상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면 셋째 간목과 을목 강아지가 화장실에 들어온다. 왜 냄새나게 남의 볼일을 볼 때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이 셋 엄마로서는 그냥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얘네가 간목 을목이구나. 나무가 태양을 보듯 병화를 보러 오는 건가? 우리 정화나 기토는 내 볼일 보는 데까지는 오지 않는데 그냥 참 이 나무들을 귀찮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여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의 영혼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를 불러보았다.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종종 추모공원에 가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가 다른 세상에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심심한 걸 싫어해서 한자리에 오래 못 있는다. 다음 세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이제 미련의 끈을 놓으라고 하는 운명일지도 모르겠다.